안녕하세요, 군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333 큐브를 들고 왔는데요. 333 큐브 이제 고급반 해법 중에 하나인 페트러스 해법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댓글로 이제 페트러스 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페트러스라는 건 이름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록 빌딩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블록 빌딩이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루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만 알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깊게 파고들 생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겼다가 그냥 어떤 거야 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나도 한번 공부나 해보자 해서 봤는데 어렵지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취향에 딱 맞습니다. 저는 약간 퍼즐 풀듯이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걸러 들으시고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전문가 분들한테 영상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페트러스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저희 첫인상은요. 뭐가 이렇게 맨 처음엔 루처럼 블록 빌딩을 하다가요. 두 번째 지지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2, 5단계가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CFOP. 그러니까 고급반 해법이 다 총망라된 그런 해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그냥 대충 있는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2 곱하기 2 블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2 곱하기 2 블럭을 만들고요. 2 곱하기 2 블럭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 블럭을 만듭니다. 2 곱하기 2에서 2 곱하기 3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요 3단계는 뭐냐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맞추는 단계인데,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은 오리엔테이션이 맞고 얘네들은 틀렸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줍니다. 맞는 게 나머지 다 맞았네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그 다음 F2L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L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R과 U 회전만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점 변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법이랑 똑같죠. 그리고 나면은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OLL 단계에서 반드시 십자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왜냐면 엣지 방향을 맞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COLL이라고 해서 한 번에 여기서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과, 그러니까 OLL을 맞추면서 PLL까지 하는 그거 아시면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요. 뭐 난 모른다. 아이고, 잘못했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OLL 하시고, OLL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PL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트러스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깨달았던 바를 조금씩 이제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블럭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처럼 아예 한 색깔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익숙해지면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것도 2 곱하기 2 블럭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고급반 해법이 익숙하다는 전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CFP처럼요, 그 크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F2L로 이거를 맞춰주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사실 이렇게 할 거면 페트러스를 할 이유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얘네가 뭐 이렇게 막 써서 이렇게 막 다른 데 숨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막 돌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돌려도 되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원래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를 숨겨놓고, 여기가 어차피 다 틀리니까. 얘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F2L을 할 때 이 F2L 조각을 넣을 때 좀 더 자유도가 높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막 이런데 숨어 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얘를 빼내기 위해서 위로 빼야 되고, 얘를 갖고 와야 돼서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제 굳이 좀 더 번거롭고 이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진짜 페트러스가 하는 방법처럼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페트러스에서 보통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요.
1 곱하기 2를 만들어요. 먼저 1 곱하기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2 곱하기 2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페트러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블록 빌딩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1 곱하기 2짜리 블록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요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어링이 지금 보면 코너 하나에 엣지가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1 곱하기 2가 방향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여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F텔 요각이라고 할게요. 흰색의 바닥이라고 하면은 잘 보시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흰색이 하나예요. 흰색이 하나다. 그래서 흰 파파나 흰 빨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흰 파파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흰색이 2개짜리랑은 얘를 페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얘를 페어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흰색은 하나짜리다. 요걸 먼저 이해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지금 흰 파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장점인데,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라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 우리가 CFP라면 얘를 하고 얘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얘를 이쪽이 아니네요.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흰 파파 1 곱하기 2가 만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1 곱하기 2짜리 하나를 만들면 두 번째 1 곱하기 2짜리 두 번째 센터와 엣지의 합인 1 곱하기 2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얘를 합체를 해주는 거예요. 합체를 해줄 때도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냥 얘를 이거 하필이면 여기서 합체가 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위치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만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 1 곱하기 1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자, 여기 그러니까 꼭 앞면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 앞면에 페어가 만들어졌고 윗면에 페어가 만들어졌을 때, 자, 파랑파랑 색깔이 요렇게 파랑파랑인데 앞면인데 윗면이 색깔이 같을 때는요, 얘는 그냥 갖고 와서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들어와지고, 근데 지금 같이 잘 보세요. 여기가 파랑파랑인데 윗면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과 앞면인데 이 옆쪽이든 이쪽 면에 있을 때, 이게 파란색 옆면에 있을 때는요, 갖고 들어오면 안 맞죠. 그럼 얘를 갖다가 잘 보시면 얘를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회전수가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옆면 쪽에 있을 때, 뒷면이나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요, 얘를 이쪽이나 이쪽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이 방향 같은 거 연습을 좀 하셔서 방향을 맞추시게 되면은 요렇게 페어링이 된다라는 거.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 곱하기 2짜리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 색 배치를 이제 익숙해지면 좀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색 배치를 봐서 지금처럼 요렇게, 지금 얘가 건너편이 아니잖아요. 건너편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색 배치가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파랑인데 빨강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옆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형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블록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면 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흰 파빨에서 흰색 2개, 그 다음에 파란색을 모았으니까 흰빨만 남은 거예요. 이쪽에 흰빨만 남았으니까 엣지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제자리죠. 제자리에 넣게 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4군데밖에, 하나, 둘, 셋, 4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그래서 반드시 돌려주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점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크로스 하듯이 얘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동인데 이제 흰색 빨강 조각을 딱 찾았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얘가 지금 깨지지만 하면 되니까 얘를 위로 치우는 상태에서 얘가 빨간색 센터랑 맞았다. 여기만 지금 뒤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흰색 센터겠죠? 그러면 보지 않더라도 얘가 완성된 걸 알 수 있고, 이게 완성됐다? 그럼 돌려서 그냥 바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뭐 이런 식으로도 이게 흰색이 꼭 앞이 아니더라도 이래서 뭐 요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 여기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주황색이면 요 반대쪽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럼 반대쪽이 빨간색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굳이 얘를 막 이 큐브를 돌려서 보지 않더라도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기본형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색 배치를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 곱하기인데 흰색이 바닥이 아니라 파란색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1 곱하기 2 블럭이 만들어지면 하나짜리 색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빨빨이나 파흰이 필요합니다. 요거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얘가 보면 요거 흰색 파랑 조각을 제가 엣지를 센터랑 페어링을 시키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요렇게 페어링 시키면, 자, 얘랑 2 곱하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파란색 하나짜리였죠. 흰이 필요한 거지 흰 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페어링 시키면 바로 페어링이 되고 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다시 보면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아까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흰색인데 요거의 윗면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다. 그러면 어디서 페어링이 된다? 옆에서 페어링 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2 곱하기 1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흰색과 지금 이렇게 페어링 했으니까 남은 게 요거 팥발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시면 여기가 주황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건너편에 빨간색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뒤가 또 파란색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보는 시점이 여러분 보는 시점이랑 똑같이 뒤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완성된 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제일 어렵지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도 지금 제가 모두 설명드리는 거는요. 그냥 가장 기본 개념 공부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나름대로 막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 개념은 아셨다면, 그 다음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요 다음에는 검색하셔가지고 좀 더 고급 기법들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 다음 단계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흰 팥발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제 나머지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요게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이제 저는 지금 요쪽으로 합쳤지만 이쪽으로 합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빨간색과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 정반대색 있잖아요. 파랑과 빨강으로 만들었으면 주황과 초록 요 파트로만 안 만들면 돼. 얘를 이쪽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를 만들면 여기 합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처음에 색을 좀 정해놓고, 그래서 한 색으로 연습하시다가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고 나중에 이쪽도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쓰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조각들이 이렇게 2 곱하기가 된 상태에서 완성됐다 하고 나면 이쪽을 만들 거냐 저쪽을 만들 거냐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면 운 좋다 보니까 바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또 더 어렵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또 아까처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나마 제 노하우를 좀 섞어가지고 좀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어쨌든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익숙한 대로 크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F2L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초록이 뭐 이렇게 숨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합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두 코너와 엣지 조각을 가지고 F2L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저는 이게 하도 저는 CFOP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막 이렇게 막 숨어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게 합체했는데 이 코너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뺀 다음에 뭐 얘를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기왕 하는 거, 여기가 우리가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공간들이 이제 숨어 있다 해서 완성이 돼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요런 상황이다. 요런 상황인데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숨겨서 여기서 뭐 이 뒤에서 합체도 가능합니다. 뒤에서 합체한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F2L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슬롯이 빈 게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넣으실 때 잘 보시면은 여기가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페어가 이쪽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얘를 넣을 때 이 여기가 초록색일 때 여기가 초록색이냐 지금처럼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처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여기가 초록색인데 여기가 초록색인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색이 다르죠? 그럼 아까 왜 여기 옆면 요 라인에 같이 색깔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큐브를 꼭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얘를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얘를 넣기 위해서 여기서 합체를 한 다음에 굳이 갖고 와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여기서 합체를 하면은 색 배치 보자마자 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F2L의 개념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지금처럼 이렇게 같다. 이거 초록색인데 여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F2L 넣는다고 그러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역슬릿잼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왼손 역 트위스트로 넣을 수도 있겠죠. 넣는 방법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이 만약에 F2L로 하게 됐고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제가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큐브를 돌려서요, 여기서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엣지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왼쪽 아래다 두고 여기서 엣지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F2L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넣었더라도 어차피 로테이션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초록색인데 색깔이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큐브를 일로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맞춰 나가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기본 패트리스에서 하는 게 항상 이 코너와 엣지를 먼저 1 곱하기 2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얘가 먼저 만들어 주고 나면은 얘 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처럼 이제 되게 빠르게 좀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자, 페어가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바로 이렇게 옆면과 오리엔테이션에 맞게 들어가면은 이 상황에서 딱 보고, 그러니까 이 빠르게 판단해. 넣고 페어 됐죠? 색깔이 같네. 넣고 2회전 했죠? 그 다음에 초록초록 이쪽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넣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서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쪽에는 일로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제가 페어가 먼저 완성이 됐다면 여기서 색깔을 여기서 딱 보자면 이게 흰색이면 여기 초록색, 옆면이 초록색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이 맞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초록인데 위가 초록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버려서 그 다음에 바로 엣지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저 마음대로 막 섞어볼까요?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얘를 먼저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 페어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루하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요거 빼고 보면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합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크로스를 넣어준 상황에서 큐브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페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페어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요번에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얘를 그럼 얘를 넣는다고 얘를 이렇게 뭐 넣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먼저 넣어버리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깨우신 거예요. 얘를 그냥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큐브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쪽으로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일로 갖고 와서요. 얘를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시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페어가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기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가 페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네. 페어를 만들자마자 여기가 초록이라는 거는 옆면이 흰색이니까 방향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 뭐부터 한다? 얘부터 넣는다. 이렇게 얘부터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게 그리고 난 바로 또 이제 방향 우리가 큐브 로테이션 없이 엣지 그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아까는 지금 윗면 초록색이었는데 이번에 빨간색이잖아요. 이거는 더 쉬워요. 만약에 페어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자마자 여기가 초록인데 빨강이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페어를 만들 수 있겠네. 페어가 되자마자 이렇게 페어가 되면 얘는 바로 넣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다 들려 있으니까. 바로 넣고 큐브를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그리고요 1 곱하기 2 페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곱하기 2 페어가 그러니까 바닥면이 두 개, 흰색이 두 개가 이렇게 페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페어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다 흐트러져 있다. 그럼 굳이 얘를 이렇게 페어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게 여기 완성했는데 페어가 완성이 돼 있다거나 이게 너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페어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얘를 페어라면 얘 맞추는 방법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닥면이 페어가 됐으면 먼저 얘를 요 나머지 엣지를 만들어주고요. 들어갈 자리에 얘가 나중에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갈 자리에 반대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이거 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잠시만요. 뭐 이렇게 색깔이 이번엔 색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거 페어가 되는데 이거 초록색이네. 여기가 이제 제가 들어갈 게 초록색인데 위가 초록색이라는 건 안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큐브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큐브를 돌려서요. 여기서 페어링 하라고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거 한번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는 왜 돌리면 여기가 색이 맞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흰색면 바닥면이 위쪽이었는데 옆에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일 까다롭긴 한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페어가 안 되잖아요. 얘가 페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이건 역시나 저는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먼저 아래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큐브를 돌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페어링이 되고 여기서 F 회전을 해주면 맞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이제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막 노하우를 살려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제가 이쪽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이쪽, 그러니까 흰색과 주황과 파란 이 뒤쪽 걸로도 페어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시점 변환 없이도 그냥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직접 해보시면서 깨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음 단계는요 2-5단계라고 합니다. 엣지의 오리엔테이션, 엣지의 방향성을 맞춰주는 단계인데요. 혹시 지지해법을 아신다면 굉장히 쉬운 단계고요. 지지해법을 모르신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뭐 설명을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설명을 알아두시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개념을 알아두시면 뭐 지지해법이 아니더라도 큐브 맞출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블럭이 있으면 이렇게 왼쪽 아래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오리엔테이션 판별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밑면과 윗면이 무슨 색이냐. 그래서 지지해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페트로스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노란색이요.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같은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층이 되거나 얘가 1층이 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앞면과 뒷면이 무슨 색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앞면이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같은 거예요. 180도 건너편 거는. 그래서 앞뒷면이 얘다. 그렇다면 오른쪽 옆면이 이제 주황 빨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오리엔테이션 판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층과 3층이 흰색, 노랑은 똑같아요. 얘랑, 현재. 그렇죠? 그런데, 앞면이 이번엔 빨강과 주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면이 초록, 이런 완전히 오리엔테이션 판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엣지가요, 남은 엣지가 위에 4개, 그 다음에 옆에 2개, 아래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7개 오리엔테이션을 빠르게 판별을 먼저,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엣지 조각들 중에서요, 흰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간 조각이요, 5개입니다. 7개 중에. 왜냐면 노란색이 들어간 게 위에, 그러니까 윗면이 노란색일 때, 윗면 흰색이면 흰색이 들어간 게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들어간 게 4개에다가 흰색이 들어간 게 하나예요. 그렇죠. 총 5개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는요. 그러니까 이거 1층과 3층 센터색이 뭐냐에 따라서 방향 판별이 바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흰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간 엣지 조각, 현재 지금 요 위층에선 얘랑 얘죠. 이 두 조각인데, 이 두 조각 같은 경우는 하나는 노란색이나 흰색 들어간 게 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즉 센터랑 같은 방향이고요. 하나는 옆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랑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딱 봐도 알겠지만 뭐가 오리엔테이션이 맞겠어요?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얘네가, 근데 좀 빨리 익숙해지시려면은 위에 있을 땐 판별이 쉬워요. 흰색 노랑 들어간 게 판별이 쉬운데, 자, 중요해요. 얘가 맞을까 틀릴까요? 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 마침 2개가 방향이 다르네요. 여기서 보자마자 바로 판별이 될 수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이게 맞는 이 흰색 조각이라는 게 보면 R 회전을 통해서 얘 궤도를 보시면 흰색이 R 회전만 R 회전만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흰색이 앞면에서는 앞을 보고요, 아랫면에서는 R을 보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서는 뒤를 보게 돼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위를 보게 돼요.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맞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얘가 오렌지 틀린 거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 노란색이 위를 봐야 되니까, 센터랑 맞아야 되니까. 잘 보시면 앞면에서 봤을 때 옆을 보고요, 아래서 봤을 때도 옆을 보고요, 뒤로 갔을 때도 옆을 봅니다. 보이시죠? 위에서도 옆을 봐요. 즉 흰색이나, 첫 번째입니다. 흰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간 엣지 조각의 오리엔테이션 판별은 위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앞뒤를 보고 있거나, 아래를 보고 있으면 맞다. 지금처럼 흰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간 조각이 지금 현재 옆면에 4개가 있잖아요. 요것 중에서 뭐가 틀린지 바로 보이세요? 이제 얘는 뒤를 보고 맞고요, 옆을 보고 있는 이 3개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 2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이 7개밖에 없는데 5개는 흰색이나 노란색, 즉 1층, 3층 센터 색이랑 같은 게 들어있고요. 2층 센터, 2층 엣지. 2층 엣지 같은 경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앞면과 뒷면의 색이라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의 색. 그래서 앞면과 뒷면의 색이 지금 보시면, 그냥 봐서는, 잘 보세요. 이 둘 중에 과연 오렌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반대색은 서로 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마치 오리엔테이션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판별은 아까도 말했지만 F회전을 안 쓰는 거거든요. F회전 안 쓰기 위해서 얘를 R회전으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얘가 들어가면 뒤집어지죠. 보이십니까? 얘 같은 경우는 R회전만 가지고 어디다 들어 얘가 방향을 바로 넣을 수가 있잖아.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법은 바로 뭐냐면, 얘가 이제 흰색이나 노란색이 없는 엣지에서는요, 앞면과 뒷면의 색이 바로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파랑 초록이 위를 바라보고 있거나, 지금처럼 위를 바라보고 있거나, 옆에 왔을 때는 앞이나 뒤를 바라보고 있거나, 1층에 왔을 때는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흰색도 똑같잖아요. 얘가 지금처럼 옆을 바라보고 있어요. 옆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다면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틀린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지지해법, 제가 해법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얘를 이제 교정을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에 맞게 해준다는 건데요. 제가 가장 쉬운 거, 이거 가장 쉬운 거 일단은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틀린 거, 얘 지금 틀린 겁니다. 그죠? 흰색 노랑인데 옆에 보고 얘 틀린 거고요. 얘 틀렸어요. 옆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요 틀린 두 저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면, 그러니까 여기 윗면에 여기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옆면에 앞자리 요 자리 놓고요. 슬랫잼을 하는 겁니다. R 프라임, F 프라임. 슬랫잼을 하게 되면 슬랫잼이라는 게 엣지가 요거 세 개가 서로 사이클을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3사이클을 돌면서 요 두 자리에 있는 게 올라가면서 방향이 맞고 올라가면서 방향이 맞고 얘는 방향이 안 틀어지게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두 개를 교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틀린 거 찾아보면 자, 여기는 그러니까 앞면색, 이거 흰색이 노랑이 없잖아요. 그럼 앞면색이 위로 오니까 맞아요. 이거 위에 네 개 지금 다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얘는 틀렸죠? 지금 이제 흰색 노랑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 뒷면색이 옆을 바라고 있으니까 얘 하나 틀렸고, 얘도 틀렸네요. 옆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맞고 이 두 개가 남은 상황이니까, 그럼 또 요 두 자리에 놓고, 슬래지 에머, 그러면 이제 방향 교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뭐 뒤쪽에 있거나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굳이 얘를 갖고 와서 다시 슬랫잼을 하면은 이게 이제 회전수 손실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올라갔다가 슬랫잼머가 다시 R''으로 시작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면에 있거나 이렇게 뒷면에 있을 때는요.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서 R''은 했다고 생각하고 앞면 F 그 다음에 R, F'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바로 또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간단한 움직임 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고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제가 맨 처음에 페트러스를 공부했던 그 영상에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요 엣지 오리엔트 판별할 이거 2호 단계에서 큐브를 이렇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별은 똑같아요. 판별하는 것도 얘가 지금 현재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고 얘 틀렸고 그다음에 얘도 틀렸고 지금 현재 얘도 틀렸네요. 요렇게 4개가 틀린 상황인데 요거를 갖다가 얘를 이렇게 큐브를 돌린 다음에 약간 F2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 얘를 올려서 이 자리에다가 틀린 조각을 갖고 와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정이 된 거거든요. 얘가 아까 얘 틀린 거죠. 얘 틀렸고 얘가 틀렸어요. 그럼 얘를 올려서 틀린 조각을 여기다 갖고 와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다 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거는 루에법에서도 있는 방법인데 오리엔테이션이 틀린 게 지금 얘랑 지금 요 세 개랑 요거 요렇게 틀렸거든요. 요렇게 틀린 경우는 루에법에서 쓰는 방법인데 얘를 이렇게 돌린 상황에서 요렇게요. U자처럼 화살표처럼 아래와 얘가 틀린 상황에서는 M' 그 다음에 U' 하셔도 되고 U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다시 M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한 번에 요거 있는 네 자리가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정 끝나면 다시 또 큐브 돌려서 맞추셔도 되고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슬랫잼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올려서 틀린 거 갖고 오는 거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M', U', M 이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2호 단계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단계예요. F2L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 2층 완성하고 OLFP를 하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CFP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엣지 오리엔테이션 2호 단계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위력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먼저 크로스를 완성한 다음에 F2L을 하잖아요. F2L을 할 때 여러분 F 회전을 안 씁니다. F 회전이나 B 회전을 안 쓰게 돼요. 왜냐면 F나 B 회전을 쓰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맞춰놨기 때문에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R과 U 회전만 가지고 F2L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이 앞에 거 맞출 때는 쉬우세요. 앞에 거 맞추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F2L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방법 얘가 뭐 이렇게 치워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든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 원래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큐브를 돌려서 이렇게 페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F 회전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쪽으로 빼줍니다. 빼줘서
얘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넣는 거고요.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약간 거울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숨어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얘를 돌리면 이제 왼손으로 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우리가 왼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연습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빈 슬롯이니까 여기 빈 슬롯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지 않더라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뭐 이런 상황이라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으면 이런 것도 뭐 이거 원래는 큐브를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페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색깔이 같을 때 뭐 위를 볼 때 뒤를 볼 때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뭐 F2L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페트러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CFOP는 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파트를 잘 모르시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지지법 관련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OLL, PLL 단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OLL, PLL에서도 여러분 중급반이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제 엣지의 오리엔테이션을 다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란색이 다 위를 보고 있으니까 즉 십자가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급반 공식 7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그 중급반 공식을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RU를 안 써줘도 돼요. 이제 OLL, PLL에서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이제 F회전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PLL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게 되면은 바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가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 판별하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고 익숙해져서 이제 2호를 맞췄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편해지죠. 이제 딱 시점 고정된 상태에서 F들 2개 완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OLL 같은 경우 중급반이니까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중급반 공식 이용해서 OLL 맞추시고 그다음에 PL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능숙하신 분들 뭐 이제 이 OLL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색 배치에 따라서 한 번에 이제 PLL을 스킵할 수 있게 그런 공식들을 많이 아신다면 뭐 더 빨리 끝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페트러스라는 해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 페트러스 해법 333 큐브 고급반 해법 중에 하나의 페트러스라는 해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맛보기만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저 나름대로 공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많이 자료를 찾아봤다기보다는 이제 기본 개념 파악을 하고 나서 어차피 이게 블록 빌딩이나 이런 거는 F2L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센스 그리고 약간 공간 감각 같은 뭐 그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박싱 때문에 보여드렸지만 보시면 이 블랙 큐브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코어가 원래 얘 지금 얘 거거든요. 얘 건데 이런 식으로 아까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2 곱하기 2 연습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나머지가 다 비어 있으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블록 빌딩 특히 루나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이거 그리고 꼭 그런 블록 빌딩이 아니더라고 F2L이라든가 크로스라든가 이런 거 연습할 때도 유용할 것 같으니까 저처럼 하실 분 같은 경우는요 저는 RS3M 2020 버전 그게 쌉니다. 한 5,000원이면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 하나 그 다음에 스티커 버전 하나 그래 스티커 벗겨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스피드 솔빙으로서는 저는 가망은 없고요. 이거 너무 느려요. 대신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이렇게 저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로움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